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 운정가에 백목전 일대를 바삐 거닐고 있는 누총각 전씨가 있었다. 오늘도 김행수의 심부름을 다녀온 후 걸음을 재촉하여 사람의 왕래가 드문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자신의 조그만 점포로 가는 길이었다. 하루 면포 한두 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혼인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 나이 거의 40이 더 되도록 홀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두실 부모하여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홀로 어찌 살아보려 흘러들어온 시전 점포 생활이 언 20여 년이 흘렀으니 면포 장사에는 이골이 날 정도라 지금쯤은 어엿한 전방의 주인 노릇에 어린 자식들도 있는 가정을 꾸릴 만도 한데 자신의 처지가 이러하니 한탄스러울 뿐이었다.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은 더 가라앉기만 하였다. 비록 지금 형편은 이러해도 전총각이 27, 8세 때에는 부지런하고 남다른 포부도 있던 터라 호기롭게 면포를 유통하여 다음 장사에 미천이 될 만한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삼남 지역의 면포를 한양으로 들여오는 장산일을 동업자와 함께 벌였으나 중간에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모든 돈을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일이 틀어지게 되었다.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그 후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전총각은 다시 밑바닥부터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하여 구석진 곳에 작은 전방을 마련했지만 빈곤함은 여전했고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본디 전총각은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여 주변의 신뢰가 두터웠으나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 남을 속여서라도 어찌 큰 돈을 벌어봐야겠다는 어두운 생각도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다. 기실 일머리가 있고 성실한 전총각은 자신의 조그마한 전방보다는 각 전방 점주들의 수금하는 일이며 각종 심부름을 하고 받는 약간의 구전으로 생활하는 것이 컸는데 돈을 직접 만지다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전총각이 이러한 유혹에 마음이 자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리저리 생각이 많던 차에 가장 큰 전방을 운영하는 김행수가 주안상을 마련하여 전총각을 불렀다. 여보게, 지난 거래는 중간에서 자네가 심부름을 잘해준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네. 고맙네. 별 말씀입니다요. 오히려 구전을 넉넉히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요, 행수 어르신. 그나저나 자네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내 주변에 신부감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히 잘해준다면 내 큰 거래가 있으면 자네를 또 부름세. 여보게, 자네가 내 조카 같아 하는 말이네만 형편이라는 것이 오르막일 때도 때론 내리막일 때도 있는 거라네.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또 찾아오기 마련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보게나. 김행수의 덕담에 전총각은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릇된 생각을 들키기라도 한 듯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근에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나도 한몫 챙겨서 내 살 길을 찾아야지라는 잘못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다. 전총각은 김행수의 전방을 나오며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분명 형편이 나아질
기회가 올 거야. 그러면 색시도 맞고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늘도 가상히 여길 것이야. 이리 마음을 다잡으니 그간의 울적함이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 새로운 희망이 솟는 듯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전방에 나와 백목장 거리를 빗질하며 청소하던 중에 한 기퉁이 쓰레기 더미 근처에 검정 보자기가 보였다. 전청각은 보자기가 쓰레기로 보이질 않아 누군가 잊어버리고 두고 갔나 싶어 다가가 들어보니 예상외로 묵직했다. 전청각은 무심결에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금덩이가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전청각은 긴가민가한 마음에 다시 슬며시 열어본 후 긴장하며 저절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듯하였다. 전청각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 어허, 내가 무슨 마음을 품는 것인가?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지 않는가? 주인을 찾아주어야 해. 이때 마침 근처 전방의 주인 채노인이 지나갔다. 전청각은 채노인을 붙잡고 보따리를 내보이며 혹시 보따리를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채노인은 모른다고 했다. 여보게, 대체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러는가? 예, 금덩이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주인이 이 물건을 잃고 상심할 텐데, 일단 제 전방에 들였다가 주인을 찾아주어야겠습니다. 채노인은 수십 년간 백목전 거리에서 전방을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도 모았다고 소문도 자자했다. 지금은 나이 30이 다 되어가는 아들네와 함께 부부가 지내는데 살림도 넉넉하고 유복한 편이었다. 한참 뒤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전총각이 전방문을 닫으려고 부산이 물건을 정리하는 중에 뒤에서 아침에 본 채노인이 그를 불렀다. 여보게, 보따리 주인은 찾았는가? 아, 어르신, 아닙니다. 저기 구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구먼. 아참, 자네 식전이거든.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하며 닭백이라도 한 잔 어떠한가? 그동안 여러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어서 고맙기도 한토라. 이 말에 전총각은 마침 허기가 지던 참에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채노인을 따라갔다. 집에 도착하자 채노인은 반주가 곁들여진 저녁상을 미리 봐두었고 전총각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건주를 하였다. 하지만 채노인은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고 연신 전총각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여러 잔의 술을 마시자 갑자기 전총각은 쓰러졌으며 입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때 채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 밖에서 아들을 불러 일렀다. 에휴, 이제 절명한 듯 싶으니 더 어두워지면 시구문 밖에 몰래 내다버리거라. 이리 말하고 채노인은 인적이 끊긴 전방 거리를 지나서 전총각의 전방을 열고 들어가 보따리를 꺼내와 자신의 전방에 갖다 놓았다. 그 사이 채노인의 아들은 전총각을 거적으로 감싸고 시구문 밖에 내다버렸다. 그곳에는 임자 없는 유골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아무도 신경 쓰는 이 없는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밤이 더 깊어질 무렵 전총각은 끊어질 듯 말 듯 아주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목숨은 겨우 건졌으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그때 누군가 전총각의 입술에 병 속의 액체를 흘려 넣어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전총각은 가까스로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여인인 듯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전총각이 말했다. 아니, 대관절, 니신게요. 여기는 어디? 다행입니다. 정신이 돌아오시는 게로군요. 말씀은 차차 하시고 어여 가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리 말하며 여인은 전총각을 부축해 가마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눈이 뜬 전총각은 숙식을 하며 지냈던 전방과는 다른 아늑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방문을 열며 잘 차려진 아침상을 들고 여인이 들어왔다. 일어나셨군요. 속이 허할 테니 어서 요기를 하시지요. 전총각은 여인의 다정하고 고운 목소리에 놀라 몰려다 보았고 어여쁜 용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전총각은 어색하지만 마음이 흡족한 식사를 한 후 여인에게 지난밤의 상황을 물었다. 분명 지난밤에는 채씨 어르신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곳은 이에 여인은 지난밤 시구문 밖에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전총각을 발견했고 마침 집안에 내려오는 비상약을 먹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어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어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다 가셔요. 전총각은 아름다운 여인의 극진한 환대에 전방일도 세상 모든 일도 잊고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전총각의 건강은 회복되어 가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으나 마음 한구석이 뭔가 돌을 얹어 놓은 듯 무거워졌다. 은연중에 이 어여쁜 여인이 전총각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너른 집에서 홀로 지내는 여인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여인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이를 알기라도 하는 듯 그날 밤 여인이 주안상을 마련하여 전총각과 마주 앉았다. 이제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덕분에 거의 다 회복된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건강이 회복되신 후에는 어찌 지내실 생각이신지요? 예, 그야 예전 전방으로 돌아가. 그때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홀로 된 사연과 함께 전총각이 이 집에 머물러 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전총각은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심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미 여인에게 전해진 듯하여 흔쾌히 제안에 응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수 성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전서방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생활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니 아내가 한없이 고마웠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자신의 전방일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기에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내 잠시 백목전에 다녀와야 할 듯 싶소. 비록 보잘것없는 전방이지만 그간 생계를 책임져 준 곳인데 어찌 되었는지 살피고 주변 분들께도 문안을 여쭈어야 할 듯 해서요. 예, 서방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백목장 거리에 새로 전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리로 가세요. 이 말을 듣고 천서방은 놀랐으며 고마운 마음에 한달음에 일러준 전방으로 갔다. 전방은 백목장 거리에서 가장 컸는데 얼마 전만 해도 제노인의 전방이었던 곳과 이웃한 전방을 터서 크게 마련된 곳이었다. 이미 물건이 가득 찼고
두서너 명의 일꾼들이 이를 챙기고 있었다. 전서방은 생각난 김에 김행수를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최노인에 대해서도 물었다. 행수얼은 최씨 어르신께서 보이질 않는데 무탈하신지요? 그러게 말일세. 어느 날인가 전방을 내놓고 타지로 떠났다지 아마. 그나저나 자네가 좋은 인연을 만나 일이 거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전서방은 김행수의 덕담에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도 얼마 전 밤에 일어난 일을 어림짐작으로 알게 되었다. 그랬던 게로구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헛된 것인 겐가? 허허 참, 견물생심이라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그릇된 마음을 실행하기 어렵게 할진데. 다른 사람이 나일 수는 없는 것이니 되었다. 내 이미 지금 충분히 넉넉하고 행복한데 무슨 미련을 갖겠는가. 부디 타지에서라도 잘 지내시기를 바랄 수밖에. 이렇게 전서방은 지난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마련한 전방에서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이를 마련한 아내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서방이 전방에 거의 도착할 쯤에 집에 기묘한 장부를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 다시 한참을 걸어 집으로 되돌아갔다.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아내를 찾아 안방 앞에서 기척을 하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화들짝 놀란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언짢아하는 것이었다. 아니 서방님, 어찌 기척 없이 이리 급하게 되돌아오신 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장부를 두고 가서 어디 있는지 물으려다가 그만 미안하게 됐소. 사정을 알고 이내 아내의 표정이 누그러졌으나 전서방은 왠지 너무나 낯선 아내의 화난 모습을 대하니 무슨 사연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이후로 며칠 동안 전서방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여의치 않아. 혹시나 아내가 내게 뭔가 숨기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전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고 집 뒤로 돌아가서 아내의 처소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전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창문 틈에 비친 안방에는 아내 대신에 커다란 지네가 수많은 다리를 꿈틀거리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전서방은 정신을 차리고 담을 넘어 도망치려고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평생 누려보지 못한 행복감을 주었기에 남편으로서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전서방은 마음을 돌리고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가 아내를 찾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전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 대하듯 아내를 대했으나 아내는 뭔가 아는 듯 남편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너무하십니다. 단 하루가 남았는데 어찌 저를 의심하여 엿보셨습니까? 청기를 누설하였으니 저는 더는 하늘로 오를 수도 없고 이승에 머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실 아내는 하늘나라 선녀로서 죄를 짓고 지상의 진해의 몸으로 내려와 천년을 기다리던 중에 하늘로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인간이 되어
자신을 사랑하는 남군과 100일을 함께 지내면 그 후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아내는 눈물로 하직하고 진해로 변해 숨이 잦아들어 가고 있었다. 전서방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해로 변해버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다. 혹항상제시여, 이 가련한 여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미 지난 1000년간 제값은 치르었는데 어찌 이리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 한참을 눈물로 하소연하다가 전서방은 혼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누군가 전서방을 흔들어 깨웠다. 전서방의 눈앞에는 환하게 웃는 아내가 있었다. 이윽고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며 음성이 들렸다. 어허, 가여운지고 너희들의 어진 심성을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 천상 선녀의 지위를 버리고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유한한 인생을 선택했으니 후회 없이 잘 살아보거라. 이러한 음성이 점점 잦아들자 부부는 재생의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품에 안았다. 이후로 부부는 아이들을 낳고 서로 의지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